그러니까 안 갈라, 혼자 안 갈래니까 찝찝하니까 나를 어떻게 팔아넘기려고 그랬구나. 어머니, 김미경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안 가도 된대요.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이 영리한. 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상담 보내주신 글들이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하나 소개해서 들어보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경 언니.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27살에 첫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급격히 불어난 제 살 때문이었는데요. 전 남편은 저를 자기관리 못하는 여자라며 비난했고 어머나. 결국 잦은 다툼 끝에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당시엔 이혼으로 인해 크게 상처도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타 지역으로 옮겨와 두 아들도 없고 현재까진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살아보려 김미경의 리부트도 읽고 많은 감명도 받았어요.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 SNS가 무척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SNS에 가입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SNS에서 알 수도 있는 친구로 글쎄 전 남편의 친구를 추천해주는데 어찌나 놀랐던지요. 아직도 그 일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데다 혹시나 제 과거를 모르는 저희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그로 인해 피해도 갈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불안장애로 최근 병원 치료까지 받았어요. 언니께선 앞으로 디지털 세상엔 반드시 SNS 주민등록도 하고 빌딩도 세워야 한다고 하셨지만 지금의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피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고 답답합니다.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디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여기 오늘 사연 주신 분, 사실은 자기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살이 쪘다고 그걸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건 일단 이 사람은 상처의 범주에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피할 문제가 아니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살이 쪘어. 근데 살찐 걸 갖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서 너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여자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냐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들어왔으므로 그 당시 내가 받은 상처는 어때요? 기어 속에 존재할 이유도 정당하지 않다. 얜 내어보내야 돼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힘든 일이었는데 사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굉장히 부당하게 겪은 일이라면 나는 사건을 송두리째 베어내서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자꾸 하려고 애써요. 그리고 나를 위한 되게 정당한 프레임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알 수도 있는 친구로 전 남편을 추천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나랑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SNS가 되게 멀리 퍼져 나가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낄 수 있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뭐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중에 전 남편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전 남편의 친구도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SNS에서 살아가는 걸 완전 포기해야 돼. SNS가 만약에 여러분 게임이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게임이 아니거든요. 물론 나를 해코지 하려거나 나한테 계속 안 좋은 댓글 쓰거나 막 이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 계속 차단하세요. 댓글 지워버리세요.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 남편이 아직도 나에게 상처를 작용하고 있고 그 사람 친구조차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게 너무 두렵고 무슨 죄진 게 있나요? 뭐하러 그런 식으로 하나요? 5,000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이고 차단하고 댓글 삭제하고 그냥 얼마든지 SNS 상에서도 내가 싫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그냥 차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 남편과 살면서 살이 쪘다 뭐 거기에 대해서 구박받고 막 비난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상처를 입으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피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스스로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처를 주는 일 아닐까요? 지금 당당히 살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될 날들이 훨씬 더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이건 답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정면 돌파하시고 두 가지를 쓰십시오. 난 너 싫어. 나가. 차단. 삭제. 용감하게 내 건 내가 관리. 내가 컨트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 남편이 너무 무섭고 그 남자 친구들도 무서우면 그럼 SNS 종류는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그럼 SNS만 있나요? 그럼 어디 나갔다 만나면 어쩔 건데요, 그럼? 불안하고 힘들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잠시 용기가 확실히 생길 때까지는 좀 당장 하시지는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SNS를 전혀 하지 않고도 살 수는 있어요. 그냥 꼭 SNS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SNS에 내가 인플루언서로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겠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되게 안전하고 편한 선택을 해도 세상은 구석구석 내가 머물면서 살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내가 SNS 안 하면 이거 완전히 고립되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SNS 하나도 안 하고도 그냥 뭐 스토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해? 그게 전면으로 내가 안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뒤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 하나 SNS 해야 되고, 안 하면 내가 뒤처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의 흐름보다 뒤처지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안정감 있게, 자신감 있게,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힘드시니까 적당히 좀 계시다가 나중에 용기를 내서 하시건, 아니면 SNS가 아닌 다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셔서 전면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도 하시건, 어쨌든 이 온라인 판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분 볼까요? 미경쌤 안녕하세요. 전 올 2월 초에 결혼한 8개월 차 새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랑 둘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맨날 집에 붙어 있다 보니 신혼의 재미를 느낀다기보다는 아주 지지고 볶느라 정신이 없어요. 추석을 앞두고 또 고민이 생겼네요. 며칠 전 시댁에 안부를 전화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동네 아파트에 이번 추석에는 영상통화로 만나자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며 너희들도 이번 추석에 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댁이 멀어서 평소에 총 찾아뵙지 못하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찾아뵐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추석 연휴에라도 꼭 찾아뵈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시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요. 남편은 속편하게 안 와도 된다는데 뭐하러 가, 그냥 쉬자 그러는데, 친정엄마는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친정에는 안 와도 시댁에는 가야지 않겠니 하시고, 결혼한 친구들도 누구는 안 가도 된다, 누구는 그래도 가야 된다로 의견이 갈리는데, 저도 시댁 어른들 뵙고 싶으면서도 코로나가 어르신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니까 걱정도 되고 영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가는 게 효도일까요? 미경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안 갈래니까 찝찝하니까 나를 어떻게 팔아넘기려고 그랬구나. 어머니, 김미경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안 가도 된대요.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이 영리한.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감염학 박사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번 코로나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진짜 심각한 건 무증상 감염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목 조금 따끔거리는 정도, 기침 잠깐 하는 정도, 어떤 사람은 감기 증상도 제대로 안 나타날 만큼 그냥 무증상 자체로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있기 때문에 70대 이상은 사실은 그 사망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절 1년에 2번이죠. 요번에 추석 있을 거고 아마 내년에 구정 때도 썩 그렇게 원활하게 갈 정도 아닐 것 같고요. 차 안에서 장시간 이동하고 만약에 뭐 기차를 탄다 그러면 더욱 위험할 것이고, 시댁 어른들 뵙는다 그러면 시댁 어른들도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정서상 그래도 또 며느리가 말이야, 이거 첫 명절인데 가야 되지 않나? 또 이제 친정엄마는 또 걱정됐을 거예요. 우리 얘 오긴 뭐하러 와? 안 와도 돼. 얘 지금 프랭카드 다 붙었어. 영상통화하라 그러더라, 야.
영상통화야. 그럼 오지 마. 괜찮아. 아이고, 뭐 명절이 뭐 한 해 뭐 계속 있지. 뭐 이게 뭐 마지막 명절이냐. 걱정할 거 없어. 오지 마, 쉬어. 이렇게 하고 끊었겠지, 시어머니가. 근데 이게 걱정되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는. 그래도 걔가 오지 말랬다고 안 오더라고. 지가 오고 싶었으면 안 왔겠어? 뭐 이렇게 할까봐 이제 미움받을까봐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안 와도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면 사실 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추석이나 명절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는 약간 권력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도 네가 며느리인데 와야지. 이틀 전에 와야지. 네가 뭐 그랬다가 안 오냐? 뭐 이런 어떤 뭐랄까 의무 권력적 이미지, 어떤 관습적인 어떤 파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규칙이에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코로나는 어떤 관습이나 규칙보다도 셉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올해는 또 정부에서도 그걸 가지 말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집단 감염 너무 많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요번에는 좀 안 가시는 게 맞고, 대신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한 그래도 2단계 밑으로 내려갔을 때쯤 해서 명절 아닌데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명절 아닐 때 뭐 좀 사갖고 가서 어머니도 뵙고 뭐 인사도 나누고 그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명절날 꼭 봐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자식은 어느 때건 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어느 시간을 딱 택해서 가서 이제 어머니 뵙고 뭐 얘기하고 그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석이 위험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막 이동을 하니까 훨씬 더 위험하고, 뭐 쇼핑을 하러 가도 막 바글바글하고 막 이러니까 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어머니랑 영상통화 하시고 예쁜 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어머니에게 뭐 선물 있으면 선물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한두 달 안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친정엄마한테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이럴 때는 저는 그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판단. 만약에 뭐 친구들이 또 그러다, 야 너 오지 말란다고 안 가냐, 너 그러다 시어머니가 너 테스트하는 거야, 너 미워해, 이렇게 그 중심 안 잡고 심약한 친구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걔네는 그러라고 하시고 그냥 각자의 그 판단을 하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우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기반한 판단을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어제 그저께 우리 증평에 계시는 엄마 아버지랑 주말에 시간을 투자해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85세가 넘으셔서 사실 되게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조금이라도 뭐 바이러스 묻혀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그냥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집에서 쉬고 계셔라. 다음에 조금 가라앉고 2.0인데 지금 뭐 1.5 이렇게 좀 더 뚝 떨어지면 그때쯤 가서 엄마 아빠 뵙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필요한 거 계신가 그래서 뭐 좀 화장품이랑 뭐 먹을 거랑 해서 좀 내려보내고 그랬거든요. 살다가 처음 겪는 어떤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 일이,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 설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명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번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그리웠고 보고 싶어도 조금 참으시고 조금 내려놓으시고 몇 달 후에 보자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들이 많아요. 친구들끼리 다 알아요. 이분 이 이야기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야, 넌 갈 거야? 난 안 갈 거야. 넌 갈 거야? 요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넌 갈 거야를 제일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전화로. 헷갈리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고 명료한 판단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별로 섭섭해 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남편이랑 잘 상의하셔서, 가족끼리 잘 상의하셔서 그래도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전화는 하고 영상통화를 해서 좀 웃고 이럴 수 있는 시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는 즐거운 명절이 아니고 안전이 제일 먼저죠.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인 세상이 되면서 MD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먼저 배우고 나간 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바뀌니까 좋은 것들 예시들을 보여드리면서 피드백을 한번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컨텐츠를 소비하지만 말고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 브랜딩을 해서 어떻게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워크시트를 진짜 잘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것과 그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